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과 실린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언더스퀘어, 오버스퀘어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언더스퀘어, 오버스퀘어 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언뜻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하고 매칭이 잘 안 되니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더가 뭔데? 언더가 장행정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한글하고 거의. 그래서 언더가 장행정 엔진이다. 자, 그 다음에 오버가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편해요. 자, 오버가 뭔데? 오버. 이것도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버가 뭐다? 이것도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보셔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봅시다. 자, 같은 회전수일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빨라. 저속에서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행정 엔진이다. 내용이 어렵죠? 어려워요. 같은 회전수래요. 크랭크 측이 같이 돌아갈 때요. 같이 돌아갈 때 회전수 같은 거예요. 같은 회전수로 돌아갈 때 단행정은 상대적으로 된다? 늦게 움직여도 되죠. 왜? 회전수가 똑같을 때 얘는 어떻게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왜? 행정이 짧으니까. 대신에 얘는 똑같이 돈다고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피스톤 장행정이가 빨리 움직여줘야지 어떻게 된다? 이 회전수를 맞출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반대로. 피스톤 속도가 같다고 보세요. 피스톤 속도가 같다라고 보면, 피스톤 속도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어떻게 된다? 누가 더 회전수, 크랭크 쪽 회전수 빠르다? 단행정의 회전수는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피스톤이 같다라고 하면 속도가.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뭐 같다라는 거, 그 주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같은 회전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크랭크 쪽 회전수 같아요. 그럼 단행정은 천천히 움직여야 되죠, 상대적으로. 장행정은 움직여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피스톤이 어떻게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전수일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기니까 얘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저속에서 큰 토크. 맞잖아. 어차피 행전도 길고 저속에서 큰 토크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장행정 엔진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요거를 공식으로 우리 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피스톤의 왕복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왕복 속도 구하는 공식이 60분의 2RL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뭔데? 전제 조건이 회전수, 같은 회전수라고 했어요. 회전수가 같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지 맙시다. 왜? 다른 식이 있다더라도 회전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때 피스톤 평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얘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행정은 길어져야 되죠. 왜? 이거 둘에는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속도가 빨라가지고 큰 토크를 얻는 수 있는 것이 장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똑같이 식을 두고요. 60분의 2RL 식을 두고,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빠르다 나와볼까요? 반대로.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자, 봅시다. 회전수. 같은 회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똑같다. 여기는 아까 속도가 빨라졌댔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제 회전수가 많아진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속도는 일정하니까, 속도는 생각하지 마세요. 속도는 생각하지 말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고, 자, 회전수가 많아지게 되면, 맞죠?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회전수가 많아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지 얘를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걸 토크 곱하기 회전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 출력이 일정할 때, 왜? 토크 곱하기 회전수가 제동마력, 축마력, 정비마력이지 않습니까? 앞에 상수 빼고, 이파이 상수 빼고. 그래서 토크가 커지면 회전수는 낮아져야 된다. 요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일정할 때 회전수가 올라가면 행정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빨라질 때, 피스톤 평균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빨라지는 것이 뭐다? 여기 있는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요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하고자 식으로 한번 보여드린 내용이 오니, 회전수가 일정할 때, 그리고 피스톤 평균 속도가 일정할 때,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장행정 엔진인지 단행정 엔진인지 요거 구분 지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직경이요. 직경이 행정보다 작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직경이 행정보다 작은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장행정 엔진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단행정 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한글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이걸 언더스퀘어, 오버스퀘어로 바로 정리하시는 것보다요.
자, 오버스퀘어, 단행정이다. 단행정 엔진은 뭐야? 행정을 짧게 해서 피스톤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높일 수 있다. 행정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피스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장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흡입 효율과 배기량당, 그죠? 흡입 효율과 배기량당 출력이 커지는 것이 뭐야? 단행정 엔진이다. 단행정 엔진의 장점이 뭔데? 행정은 짧잖아요. 단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은 짧지만 뭐 직경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보통 iHad형을 많이 쓰고 직경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흡기밸브와 배기밸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배기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바로 빨리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내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출력하고 관련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출력하고 관련된 내용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단행정 엔진이 거기에 가장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큰 토크를 내는데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틀린 거 고르기 때문에 2번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다. 문제 좀 까다롭죠. 근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그래 헷갈린 것이 없을 텐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이중으로 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장행정, 뭐 단행정, 뭐 언더스퀘어, 오버스퀘어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특징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같은 회전수가 일정할 때 피스톤 평균속도 어떻게 되느냐, 장행정, 단행정별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스톤 평균속도가 같을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연소실 구비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연소실 구비조건 우리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자, 화염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짧게 가져가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염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와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와류를 잘 활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노킹을 잘 일으키는 형상이면 안 된다. 뒤에 내용 맞죠? 앞에 때문에 틀렸네요. 거리가 먼 것 고르기 때문에 바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소실의 표면적은 어떻게 한다?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한 작아야지만 열 효율을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당연히 출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이면 좋겠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연비 좋게 하면서 어떻게 효율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출력까지 높일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요거하고 비슷하죠. 표면적 최소가 되면서 열 효율이 높으며 유해한 가스 성분이 되도록 어떻게 적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답은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이라고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급하게 읽다 보면 화염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길게 요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요 단어 하나만 틀렸기 때문에 길을 뭐 짧게 해야 된다는 요 내용이 하나 틀렸기 때문에 뒤에 내용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풀다 보면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착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잘 문제를 꼼꼼하게 빠르게 푸시되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를 보면서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건식 라이너입니다. 라이너 뭐 일체식이 있어요. 블럭하고 일체형으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갈아 끼우기 좋게끔 습식 라이너와 건식 라이너가 있습니다. 습식 라이너, 건식 라이너 나누는 기준이 뭔데? 습식은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한다. 건식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 냉각 효과가 커가지고 열로 인한 실린더 변형이 적다. 이게 뭐야? 건식이 아니라 뭐야? 습식일 때 이런 거죠. 왜? 라이너가 직접 냉각수와 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냉각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뭐다? 습식 라이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아닌 내용이네요. 맞는 거 고르는 것이고요. 자, 실린더 블럭 라이너 전체를 직접 밀착해서 두께가 얇다. 2, 3톤, 2, 3mm 두께로 2, 3톤의 유압의 힘으로 강하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린더 블럭이 전체를 어떻게 직접 밀착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두께가 얇아도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습식 같은 경우 두께가 두꺼웠지 않습니까? 직접 접촉을 하고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래쪽에 냉각수가 흘러나갈 염려가 있으니 두세 개 정도의 실링을 끼운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냉각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링을 사용한다. 이게 뭔데? 이게 습식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벗겨냈을 때 물 재킷부가 바로 보여가지고 세척하기 쉬운 것이 뭐다? 내나? 습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 건식과 맞는 거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